아마 우리가 북한의 어제와 오늘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성중하고 다른 어떤 책임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될 것이라고 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25세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때 같은 고향에서 자랐고 또 초등학교 선배가 되는 사람이 후에 김일성이 되는 김성주입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몇 분들과 더불어 조반을 같이 먹게 됐는데 조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김성주에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하는 말이 첫째는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국가가 소유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을 나라가 하는 거라고 개인에게 경제 활동이나 뭐 이런 것은 없고 나라가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지주와 부자를 숙청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학생의 숙제 문제를 외우는 것 같이 하나 둘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저 사람이 한국을 떠나 그 만주에 가 있는 동안에 공산당원이 됐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상 문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 문제는 정부나 무슨 행정권이 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공산당이 가지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나타나지 않게 종교 문제와 사상을 취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고향에 교회가 있었는데 공산당에서 교회를 탄압한다 하는 건 누구도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로를 저 백두산 밑으로 이주해서 쫓아버리고 맙니다. 또 다른 교회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다른 지방으로 쫓아버리고 마니까 얼마 지나게 되면 교회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민관이 민족주의자나 자유주의자는 사회주의 우리 정부를 지지할 수 있지만은 종교에는 이건 절대로 바뀔 법이 없으니까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하면 좋은가 하다가 우리 고향에 작은 중학교를 하나 만들게 되고 교육에 조용히 숨어서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키워야겠다 그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은 빙판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을 찬양해야 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건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저와 같이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는 지성인은 거기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통제와 조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쯤 이 학교 문을 닫고 쫓겨나게 될까 그 생각보다도
언제 내가 잡혀가는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때에 1947년 이상하게 날짜도 기억합니다만 7월 10일에 우리 학교에 개정적 뒷받침을 해주던 김현석 장로님이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탈북하려고 갔다가 대기하고 있던 보안소원들한테 잡혀가고 아마 그때 저도 함께 잡혀갔을 뻔했는데 그 기간은 모면하고 한 달 후에 이제 탈북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2년 동안 머물렀는데 인간이 사는 가치, 우리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산의 그 인생의 가치를 이제 찾아야 하는데 그 가치가 다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나타나는 건 민관이 진실과 정직이 없어집니다. 북한 사회는 출발할 때부터 진실이나 정직은 없습니다. 제가 김일성과 조반을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해입니다. 해방된 해 10월 달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시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는 김일성 장군 환영대회로 이제 북한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그 김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하고 조반을 같이 먹었던 김성주입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이 가보고서 나보고 하는 말이 민관이 김성주 갔으면 좋을 뻔했다고 김일성 장군 보러 갔다는데 우리 동네 성주야. 그 내가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가까이까지 가다 보니까 성주가 김일성이 돼서 그것이 이제 북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환영회가 끝난 다음부터 북한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순서를 그대로 밟아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수립이 늦어졌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2년 먼저 모든 걸 진행시켰기 때문에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자체보다 인간이 진실이 없습니다. 정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생 가치가 없어지는 게 인간이 정의가 없습니다. 공산당에서 정부가 하는 것은 정의고 그 밖에 모든 것은 불의가 되니까요. 정의라고 하는 건 그 사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게 되면 정의는 없습니다. 권력이 정의를 차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낀 건 민관이 이제 북한에서 잃어버리는 인간 가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먹고 사는 무슨 정치적 자유가 아니고 사상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는 생각에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은 우리 정권 밑에 살지 못한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지성인들이,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이제 월남에서 여기 오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환영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다음에는 자유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고요.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종교는 인간애가 있어서 종교인데 인간애가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새 북한에서 대한민국 욕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 김정일 누이 동생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통하는 사회는 인간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하는 건 인간이 우리 사회는 인간애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모든 국민은 정권의 노예입니다.
국민은 정권을 내고 모든 사상은 공산주의 이념을 떠나서는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폐쇄 사회가 돼서 지금 이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북한은 이제는 인간이 살 가치는 더 이상 그 정권 밑에서는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유엔과 자유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가장 큰 과제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겁니다.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데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손잡아서 구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전 세계가 힘은 힘으로 대하고 대화는 대화로 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야겠는데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여는가 여러분이 하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북한에 대한 설명을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황장엽 씨가 이제 여기에 망명해 왔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언제 월남했습니까? 그래요. 47년 여름에 월남했다고 그랬더니 나보다 선견 지명이 있어서 잘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인생이 없습니다. 나는 북에서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동조하기 위해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북한 지성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책임을 우리가 함께 맡게 되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길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민관이 인적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북한 사람들과 우리 동포가 만나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포는 하나입니다. 동포는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국민이 원수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가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가 더 이상 장벽이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통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문화 교류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민관이 경제 교류입니다. 경제는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받든지 경제 교류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가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북한의 실적을 보나 세계적인 문제를 보아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는 그건 국가적으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우리 미국이 함께 있고 동맹국이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북한 동포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만은 지난번 두 어부가 온 것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넘겼다 하는 그것은 그건 우리 동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동포는 우리가 버리는 것은 정부는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루 두세 번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식사를 하다가도 맛있게 먹으면서도 북한 동포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또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걸 보고도 민관이 우리 북한 동포들도 저렇게 돼야겠는데 그럽니다. 황장엽 씨가 나보고 하는 말이 민관이 북한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면 영양 부족으로 애들이 자란다고. 그럼 저 애들이 30, 40대가 돼서 사람 구실 하겠느냐? 못한다고 말이죠.
그 버림받는 애들 볼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이죠.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북한 동포를 먼저 사랑하고 또 우리 동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먼저 가질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정부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해서 좋은 출발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